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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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은 일단은 제가 생각하고 온 거는 기본적인 테크닉들을 위주로 할 건데, 그 전에 일단 라이딩 기본 자세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추구하는 게 뭐냐면요, 자전거를 탈 때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돼요. 스트레스를 받는 거는 그냥 자전거에 끌려가게 되면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그래서 뭐 내일이랑 모레 참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이제 실제 산에서 그 방법, 자세만 가지고 그 방법을 할 건데, 방법은 딱 하나예요. 다리로 자전거를 타시면 돼요. 네, 팔로 탄다기보다는요, 다리로 타는 거 위주로 해서 많이 교육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리를 많이 쓰면서 타면은 상대적으로 몸이 가벼워지는 거예요. 상체 움직임이. 보통 상체가 핸들에 끌려다니잖아요. 손 들고 얘기하세요. 네. 그냥 편하게 말씀하셔도 돼요. 내가 딱 들었을 때, 그거 오늘 안 돼요라고 말씀 드릴 수도 있어요. 쉽게 해서 오늘은 뭐, 이게 제주도가 아니라 일반적인 육지다라고 하면요, 보통 이렇게 교육을 하게 되면은, 이제 주행 자세 기본으로 가고, 보통 뭐, 코너링, 웨이트백, 그리고 바니오 매뉴얼, 스탠딩, 호핑, 뭐 이 정도까지 교육을 진행을 하거든요. 근데 제주도는 조금 사실 육지에 사는 코너링이랑 자체가 좀 다르기 때문에, 근데 원리는 설명을 드릴 거예요, 저는요. 네. 안 타는 사람. 자, 우리가 자전거 내리고 올 거예요. 목사님 오셨네. 언제 오셨대? 금방 강의 끝나고 이제 내리막길을 타게 되면 이제 자전거에 일어나야 되잖아요. 근데 경사면이고 앞에 있는 장애물과 속도가 무섭기 때문에 대부분 다 자전거에서 일어나는 딱 그 방법이 뒤로 피해서 일어나요. 뒤로 피하면서 일어나게 되면은 일단 첫 번째로 발로 내 엉덩이를 뒤로 밀어내게 돼요. 그러면서 무릎이 앞에 있는 발은 쭉 펴지지만 뒷무릎은 구부려져 있어요. 그러면서 팔은 뭐하냐? 핸들에 내 상체를 매달리게끔 하고 있고, 철봉을 잡고 있듯이 대부분이 네, 이렇게 매달리세요. 그러면 팔이 일단 다 펴져 있기 때문에 뭔가 내가 조향을 할 때 내 무게중심 자체가 다리에 실려 있는 게 아니라 엉덩이가 뒤에 허공에 붕 떠 있는 거예요. 그게 웨이백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죠. 그게 잘못된 웨이트백을 대부분 모든 어딜 가나 마찬가지세요. 웨이트백을 할 때 엉덩이를 뒤로 빼라라는 게 사실 잘못된 거거든요. 아. 네. 딱 그 제가 아까 방금 일어서라라고 했던 게, 엉덩이를 뒤로 빼다 보면은 앞발로 내 몸을 뒤로 밀어내게 돼요. 그럼 지금 보시다시피 앞에 무릎은 펴져 있는데 이제 종아리에 힘이 많이 들어가요. 네, 이걸 계속 밀고 있으니까. 그리고 발도 역시 지금 페달이랑 수평이죠. 얘를 이렇게 계속 밀고 있는 거예요, 발로. 그러면은 내 팔은, 자, 여기서 손만 띄면은 뒤로 떨어지는 거예요. 뒤로 매달려 있게 됩니다. 이게 라이더들이 이제 주행을 하면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인 거예요. 내 팔은 이미 매달려 있기 때문에 내 체중은 뒤로 매달려 있는데 앞에서 툭 시작을 쳐요. 그러면 내가 뒤로 체중이 계속 쏠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려가다 보면은 라이더가 어떻게 돼 있냐면은 힘들거든요. 그러면 뒷발 이렇게 내려가요. 이 상태로 막 이러고 내려가는, 아마 사진 찍혔을 때 발이 이렇게 찍히신 분들 되게 많으실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경우가 그냥 무게가 아예다 라이더가 뒤에 매달려서 빠졌을 때는 딱 이 다리 자세가 나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서 해야 되냐? 기본적으로 이제 뉴트럴 포지션이라고 하는데, 자전거에서 일어나서 그냥 힘을 빼고 편안하게 가는 상태예요. 그래서 완만한 내리막길, 장애물이 많지가 않은 완만한 내리막길. 근데 실제로 경사가 심해져도 서 있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일어설 때는 일단 크랭크가 수평인 상태에서 뒤에 있는 발의 역할이 중요해요. 뒤에 있는 발이 내 몸을 앞으로 밀어낸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발로 내 몸을 앞으로 밀면서 쑥 일어나게 되면은 가슴이 핸들바 위에 있게 돼요. 이 정도까지 일어나야 돼. 대부분 강습 계속 꾸준히 받으시는 분들도요, 어깨가 핸들바를 못 넘어가요. 네. 겁나잖아. 네. 일단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일어서는 게 가장 기본이고, 이때 발의 역할이 중요해요. 지금 보면은 발 자체가 몸을 살짝 밀어 올리듯이 올라가 있어요. 이제 이 상태에서 내 힘만 살짝 빼주면은 앞발은 뒤꿈치가 거의 수평인 상태, 발 자체가 수평인 상태가 되는 거고요. 이때도 뒤에 발이 이 상태에서 이렇게 무릎이 구부러지시는 분들 분명히 나와요. 이거는 내 몸이 뒤로 언제든지 빠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훅 하고 이렇게 떨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뒤에 발이 내 몸을 밀고 있어야 돼요. 그럼 크랭크의 어떤 느낌이냐? 쉽게 말해서 체중은 앞발에 실려 있는 거예요. 앞발에 실려 있으면은 페달이 눌릴 거 아니에요, 그죠? 눌리는 거를 뒤에 발이
못 넘어가게 딱 잡아주고 있다라는 생각을 드시면 돼요.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은 우리가 땅에 서 있을 때 대부분 이렇게 짝다리 짚고 많이 서 있으시죠? 그러면은 짝다리 짚고는 뒤에 발에 서 있을 거예요. 지금 본인이 평소 자전거 앞에 놓는 발을 놓고 뒤에 발에 짝다리로 딱 서 있는 거예요. 네, 이게 짝다리로 서 있을 때 그럼 뒤에 발에 체중이 온전히 서 있잖아요. 근데 이 상태에서 뒤꿈치를 들어서 이 체중을 앞발에다 딱 실어 놓는 거예요. 이 느낌이 자전거 위에서도 똑같이 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앞발이 지금 체중이 실려 있고 뒤에 발은 뒤꿈치가 딱 들리면서 내 체중을 살짝만 앞으로 보내놔주면은 앞발 앞쪽 부분, 가운데 부분에 약간의 내 체중이 몰린다라는 느낌이 나셔야 돼요. 이게 페달 위에서 우리가 평소 느끼는 게 이 느낌이 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근데 이 상태로는요 주행하면요 뒤가 엄청 튀어요. 왜냐? 일단 난 몸만 세웠거든요. 네. 자, 이제부터 충격 흡수를 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첫 번째 충격 흡수할 수 있는 거는 발목이에요. 발목이 유연하게 움직여줘야 자전거 탈 때 충격 흡수를 해주거든요. 자, 여기서부터 주행이 시작되면은 첫 번째로 상체를 살짝만 낮춰주세요. 상체를 낮추다 보면 골반이 그 상태로 뒤로 살짝 밀리게 돼요. 이때 내가 핸들에 기대는 게 아니라 아랫배에 힘을 줘서 상체를 잡아주고 있어요. 딱 고정을 시켜주셔야 돼요. 그러면은 팔은 항상 가볍게 탈 수가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점점 숙이다 보면 종아리 뒤에가 당길 거예요. 무릎 뒤에가. 그러면은 무릎에 힘을 툭 내려주게 되면은 뒤꿈치가 내려가셔야 돼요. 중요한 거는 아까 살짝 밀어주고 있었잖아요. 여기서 무릎이 툭 떨어지면서 뒤꿈치가 내려가야 우리가 자연스럽게 페달을 뒤에서 지그시 누르게 돼요. 뒤꿈치가 내려가죠. 그래서 내 힘을 들이지 않고 내 체중으로 페달을 누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쓴 다음에 허리를 숙이고 뒤꿈치를 툭 내리면서 무릎만 가볍게 구부려주면은 내리막길을 주행하는 준비 자세는 끝난 거예요. 이 상태에서 충격이 온다 하면 발목이 이 정도만 유연하게 움직여주면은 발목이 내려가면서 무릎이 같이 구부러져요. 그렇죠? 이게 여기서 무릎 안 꿇이고 발목만 내릴 수 없어요. 왜냐면 양쪽 발목이 같이 내려가야 되니까. 그럼 자연스럽게 무릎이 구부러지면서 몸이 위아래로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 있어요. 이때 팔은 항상 가볍게 하는 자세를 취해 주셔야 돼요. 이때 만약에 배에 힘이 풀리잖아요. 나중에 되면 자연스럽게 되는데 이렇게 허리가 지금 거꾸로 들어가시는 분들이 분명히 생기거든요. 이런 분들은 무릎이 나중에 이렇게 앞으로 나가게 돼요. 네. 그게 아니라 딱 서서 내 몸을 위로 밀어 올린다고 생각하고 발 뒤꿈치를 살짝 가볍게 밀어서 있다가 허리를 앞으로 숙이면서 무릎을 가볍게 내려주는 거예요. 이때 팔은 가볍게. 여기서 내가 손을 띄어도 잠깐만요. 그냥 흔들리면 안 되네. 네, 그때에서 내가 손을 띄고도 서 있을 수가 있어요. 다리에 힘만으로도. 이 정도로 딱 내 상체를 고정을 해주면은 무게중심이 어디로 가냐면요. 날개뼈 뒤쪽에 무게중심이 위에서 잡히게 돼요. 그러면은 이 밑에서 팔다리가 워낙 그냥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계속 충격이 오면 오는 대로 내 힘만 툭툭 빼주면은. 근데 이게 아니라 아까 제가 처음 보여드렸던 것처럼 뒤로 밀면서 버팅이기 때문에 몸 자체가 충격 흡수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되고 굳어버리기 때문에 이제 충격이 오면은 머리가 흔들리는 거예요. 네. 우리가 시선을 노면에서 놓치는 방법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위아래로만 움직이면은 시선을 내가 멀리 고정하고 있으면은 이게 그대로 내 눈 안에 있거든요. 근데 이 시선을 놓치는 타이밍이 언제냐면은 내가 몸이 밑으로 내려갔을 때 앞에 보고 있는 시선 자체가 밑으로 내려갔다 다시 올라오면은 시선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그러면은 라인을 못 내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움직일 때 아까 제가 그 상태에서 밑으로 내려갔다 올라가면은 내 시선은 그대로 앞을 잡고 고정이 돼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어차피 위아래로 흔들리는 거는 내 눈동자가 같이 움직이면 돼요. 근데 고개가 숙여져 시선이 막혀버리면은 그거는 못 잡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얼굴에, 그러니까 머리의 움직임을 적게끔 하려면은 무게중심 자체가 날개뼈 뒤에 딱 고정이 돼서 그대로 밑에서 실제는 이렇게 자전거 밑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가볍게 움직일 수 있게끔 해주는 거고, 그래야 내 체중으로 나머지 동작들을 할 때도 편하게 탈 수 있는 거예요. 조심히 놓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연습하는 방법은 허리를 앞으로 숙여서 팔을 가볍게 놓는 거예요. 이 상태로 가다가
항상 확인하는 방법은 내 팔꿈치가 가벼운지 한 손을 놔도 이 자체를 유지할 수가 있어요. 자세를 뒤로 빠지는 것도 아니고요. 숙이게 되면은 어깨가 힘들바 위로 올라오게 돼요. 아까 쓸 때는 가슴이 위였잖아요. 뒤로 살짝 빠지면서 어깨가 위로. 그래서 앞에서 보면은 우리가 선수들 사진 보면 팔이 옆으로 벌려져 있는 것처럼 나오죠. 이게 팔꿈치를 세우는 게 아니에요. 근데 아까 제가 했던 자세라면은 앞에서는 팔꿈치가 벌어져 있는 것 같죠. 근데 옆에서 보면은 뒤쪽으로 가 있어요. 그렇죠?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 하다 보면은 팔을 막 옆으로 일부러 벌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팔꿈치 벌리세요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어깨에 힘이 들어가서 팔이 이런 식으로 돼요. 근데 우리는 앞으로 주행하는데 충격을 받는데 이렇게 되면 충격을 위아래로 받잖아요. 그러면 몸이 내려가는 거 못 잡아주거든요. 근데 이 상태에서 팔꿈치 힘만 툭 빼는 거예요. 그럼 자연스럽게 사선으로 충격을 받아주기 때문에 내가 상체가, 그러니까 팔에 내 체중만 안 실려 있다라고 하면은 충격 왔을 때 그냥 툭툭 쉽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힘을 주고 있거나 밀고 있거나 하면은 충격이 들어왔을 때 내 몸이 그대로 밀리거나 아니면 내 몸이 앞으로 쏠리거나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팔을 가볍게 눕는 자세를 좀 많이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시면서 발로 몸을 쭉 밀어 올리고 허리를 숙인 다음에 뒤꿈치만 쭉 힘을 빼면 떨어뜨리고 무릎을 가볍게 펴고 그러면은 다리에 힘도 안 들어가요. 허벅지 앞쪽만 살짝만 무게감이 느껴지는데 그 힘 말고는 나머지 힘이 느껴지지 않아요. 그러면은 한 분이 타시면요 제가 자세를 잡아줘요. 아무나 한 분 자전거 가지고 오세요. 그리고 어차피 다 자세는 잡으셔야 되니까 다 골라 타세요. 그냥 제자리에서. 이렇게 발을 자, 원래 탔을 때 이 뒤꿈치가 지금처럼 이렇게 죽으시면 안 돼요. 잠깐만요. 발을 까치발들이 살짝 위로 올려보세요. 까치발들 양쪽 발 두 개를 다 같이 밀으셔야 돼요. 위로 올린 다음에 지금 보면은 뒤에 발이 살짝 처지고 있어요. 앞쪽 발을 지그시 앞발이 기댄다라고 생각을 하면 조금 아팠거든요. 네. 자, 이 상태에서 허리를 숙이시는데 허리를 앞으로 가볍게 숙여보세요. 골반이 뒤로 살짝 밀리셔요. 이 상태 팔이 팔에 힘 빼세요. 네. 자, 지금 보면은 크랭크가 약간씩 앞뒤로 움직이고 있을 거예요. 이건 아직 힘이 앞뒤가 분명히 잘 안 실린 거예요. 이 상태에서 뒤꿈치 힘을 그냥 뒤꿈치 살짝만 내려보세요. 네. 하고 무릎에 힘을 좀만 빼세요. 그렇죠. 그럼 지금 제가 흔들렸을 때 이 몸 자체가 이 위에서 무게감이 있다고 느껴요. 지금 허리가 조금 더 숙여주셔야 돼요. 무릎을 구부리지 말고 허리를 앞으로. 그렇죠. 고개만 드시면 돼요. 됐을 때 보면은 이 위에 쪽이 잘 안 움직이죠. 그러니까 그 무게 중심이 아까 그 짚고 있는 짐벌 자이로랑 똑같은 거예요. 여기에서 딱 고정이 돼 있기 때문에 밑에서는 움직이는데 위에서는 안 움직이는 거예요. 팔은 항상 가볍게. 만약에 이 상태 뒷브레이크 잡아보시겠어요? 자, 이 상태로 가다가 충격이 앞을 딱 치잖아요. 툭 올라오면은 지금은 준비가 안 되는데 팔만 가볍게 접혀 들어가면 네. 팔만 이대로 놓고 툭 접었다 툭 밀고 툭 밀고 그럼 충격이 와도 라이더가 뒤로 움직이 최소한 적어지겠죠. 팔이 항상 가볍게 준비를 하고 있으면은 툭 들어왔을 때 지금처럼 그냥 구부리고 있으면은 라이더의 포지션 변화가 적어지는 거예요. 하나의 샥이네요. 이게 초보자들한테는 특히나 뒤로 매달리는 자세들을 없애려면은 가볍게 서 있는 연습이 이렇게 필요해요. 네. 앞으로 이게 생각보다 앞으로 좀 많이 숙이셔야 돼요. 그래서 흔들었을 때 짝이 나누시죠. 그렇죠. 네. 딱 이 정도가 되셔야 돼요. 자, 다른 분도 한번 계속 이 훈련하니까 연습하니까 그나마 그렇게 자세가 나오지. 잘한다. 자, 수평은 딱 이 정도. 앞발로 앞발 뒤꿈치 살짝 들어보세요. 무릎 딱 펴시고요. 여기서 힘들이 쓰러졌어요. 이게 자, 아랫배 힘주면서 쭉 숙여보세요. 자, 등이 내려가시면 안 돼요. 인사하듯이 허리를 밑으로, 어깨를 밑으로. 그렇죠. 자, 여기서 팔 가볍게 팔에 힘 빼세요. 힘 빼놓고 지금도 힘이 들어가 있으세요. 내가 자전거를 흔들 때 흔들리지 않게.
자, 이 상태에서 무릎만 앞으로 살짝 내밀어. 또 뒤꿈치 살짝 내리시면서 페달을 밟고 있다라는 느낌 나요. 밟고 있다라는 느낌 나셔야 돼요. 잠깐 앞에 놔주세요. 아니 앞에 네. 자, 그리고 앞에 보세요. 조금만 올게요. 네. 그래서 이때 뒤에 발 뒤꿈치 조금만 세울게요. 뒤꿈치. 자, 몸을 잠깐만 더 한번 보세요. 뒤꿈치를 다 들었다가 무릎을 내밀으면서 툭 뒤꿈치를 가볍게 내려. 무릎을 앞으로 내밀으면서 무릎 내밀면서 다리 펴고 있다. 몸이 앞으로 나갑니다. 뒤꿈치 조금만 더 내려야 돼요. 뒤꿈치 내릴 때 무릎이 펴지시면 안 돼요. 엉덩이가 밑으로 내려간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무릎 구부릴 때 무릎 앞으로 내밀어보세요. 그렇죠. 지금 허리를 좀 많이 숙이시긴 하셨어요. 다리 이게 스프링이 되세요. 탈탈탈탈탈 털어. 네. 이게 서 있는 게 힘들지 않으셔야 돼요. 네, 힘을 많이 안 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셔야 돼요. 밑으로 갔다 올라오잖아요. 그럼 앞발 뒤꿈치가 더 내려가면서 페달을 지그시 눌렀다가 밀어 올린다는 느낌 나야 돼요. 발이 쑥 하고 내 몸을 밀어 올리는데 내려가면서 때는 내 페달을 조금 더 누른다는 느낌이 나요. 발에 이게 일부러 누르는 게 아니라 내 체중이 밑으로 내려가면서 자연스럽게 눌러야 돼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발을 펴고 있다가 밑으로 내려갈 때 어깨까지 같이 한번 툭 내려가면은 지그시 밀고 있다가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 이게 발목이 자연스럽게 움직임이 나요. 엉덩이가 밑으로 밀어요. 체중으로 훅 누르고 오는 거예요. 그럼 펌핑을 하더라도 아, 펌핑할 때도. 이렇게 짧게 누르는 것보다는 그럼 내 힘을 써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계속 흐름을 만들어내야 내 몸이 그냥 부드럽게 계속 움직이면은 리듬. 네, 자전거의 무게를 실었다 뺐다 해요. 아하. 그러니까 호핑을 할 때도 보통 대부분 여기서 누르는 게 아니고. 뒤로 올리려고 하잖아요. 네. 그게 아니라 누르고 내 무게만 빼주면 자전거가 튀어 오르거든요. 그러니까 자전거의 무게를 실었다 뺐다를 자연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예. 무게를 싣고 쭉 밀어 올리고 싣고 밀어 올리고 또 호핑을 하려고 안 해도 자전거 계속 써요. 대부분은 다 들어 올린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러면은 그렇지. 그렇지. 이러잖아요. 땅을 부신다. 이러면 충격이 쉽게 말해서 우리가 돌기를 달리는데 이런 식으로 들었다 놓으면 충격이 더 세지는 거잖아요. 훨씬 더 세지는 거예요. 내가 내 생각을 만드는 거지. 계속. 눌렀다가 팍 펴줘야 되네요. 몸만 태우고. 그래서 서 있는 상태에서 이제 업다운 동작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건데 이걸 발로 내 몸을 위로 올려야 돼, 위로. 그래서 내가 순간적으로 앉을 때는요. 자, 다시 모여보세요. 이제 그 상태에서 다음 동작으로 넘어갈게요. 보이네요. 자전거를 타시니라고 자전거에다가 무게를 실어주고 빼고 해요. 이게 실고 빼고 이게 업다운 동작으로 계속 연속이 되거든요. 우리가 호핑을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해서 자전거 타면서 이렇게 눌러주고 다닌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라이더들이 힘으로 자전거를 이런 식으로 누르려고 하죠. 근데 이거는 힘으로 하기 때문에 동작이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리듬감을 크게 못 만들어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업다운 동작을 부드럽게 하면은 체중이 밑으로 내려갔다 올라가고 내려갔다 올라가고 내려갔다 올라가고 하면은 내가 힘을 주지 않아도 체중이 압축되는 범위가 훨씬 많아요. 내 힘으로 아무리 밀어봤자 중에 고정되다가 쭉 위로 일어나고 쭉 위로 일어나고 그러면 내가 힘을 많이 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자전거가 눌리면서 움직임이 만들어내거든요. 아까 방금 보셨듯이 전 호핑을 하려고 한 게 아니라 힘만 넣었다가 자전거에서 무게를 빼주면은 그 반발력에 의해서 자전거가 가볍게 떠요. 시가 점프도 우리가 점프대 앞에 자전거만 던지잖아요. 자전거는 엄청 잘 떠요. 근데 그걸 막는 건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전거만 혼자 가면은 되게 부드럽게 가는데 사람이 그 위에서 무게를 어디다 이상하게 실어주는 거예요.
그럼 엇박자가 나기 시작하면서 다 깨지거든요. 그래서 움직임을 부드럽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게 앉았다가 일어나는 동작이에요. 저 자전거 한 번만 잡아주세요. 네. 자, 아까 제가 위아래로 움직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아까 움직일 때 보면 다리만 움직이게 되면은 상체가 뒤로 넘어가요. 이거는 팔이나 어깨가 버티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힘이 안 빠지면은 내려갈 때 그대로 어깨도 그냥 같이 내려가야 돼요. 밑으로 내렸다 올라오고 내가 팔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그냥 다리가 구부러지기 때문에 이 각도가 상체 각도가 변함없이 내려갔다가 올라가고 내려갔다가 올라가고요. 그래서 내려가면서 무게 한 번에 툭 뒤꿈치가 내려가면은 뒤꿈치로 힘이 쭉 실려요. 한 번에. 네. 최고의 내려갈 때 뒤꿈치가 딱 내려가면은 체중이 한 번에 밑으로 뒤꿈치를 쭉 내려갔다가 맞아버리는 거야. 얘를 다시 뒤꿈치를 밀면 내 몸을 훅 위로 올리면은 힘이 쭉 빠지면서 샥은 반동으로 튀어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샥의 움직임을 제대로 이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건데 힘으로 누르면은 샥은 기본적으로 버티고 있어요. 배를 누르고 일어나잖아요. 근데 샥은 들어가고 있어야 내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위로 튀어오르는데 얘가 밑으로 꺼지고 있잖아요. 그럼 힘이 제대로 못 쓰겠죠. 이게 아니라 내 체중으로 같이 누르고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움직임을 만들 때는 흔히 말하면은 자전거가 있고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대부분 라이더들은 이래요. 자전거가 단체 뚝 떨어져요. 그럼 사람 오 하고 끌려가요. 자전거가 단체보다 툭 올라가요. 사람이 툭 밀려요. 이게 대부분 사람들이 끌려다니고 밀려나고 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거는 앞에 단차가 떨어져 그럼 내가 먼저 내려가서 자전거를 누르면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럼 앞에 단차가 올라가네. 내가 자전거에서 무게를 빼고 자전거가 편하게 올라올 수 있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펌핑 교육을 되게 많이 하는데 펌핑의 원리가 그거거든요. 내려가는 자전거를 눌러서 가속을 붙이고 올라가는 자전거에 무게를 빼서 편하게 올라오게 만들어줘요. 이 라이더가 자전거에서 무게를 싣고 빼고 무게 중심을 밑에다 두느냐 위로 올리느냐 이 차에 따라서 라이더가 부드럽게 타냐 아니면 둔탁하게 타냐가 되게 많이 나눠져요. 그렇기 때문에 놔주세요. 내려갈 때는 평지에서는요 엉덩이가 그냥 안장 위로 그대로 떨어진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때 어깨 역시 뒤로 후퇴하지 않고 그대로 상체 각도 변화 없이 핸들바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딱 주행 상태 잡았으면 주행 포지션에서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업. 팔은 상체가 거의 다 올라갔을 때 끝에서만 툭 한번 밀어주고 다시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주행 포지션이 살짝 앞으로 상체를 숙이고 있잖아요. 이 상태 업은 내 몸을 위로 끝까지 밀어 올리는 거예요. 이때만 팔이 힘을 조금만 써주면 돼요. 100% 팔 힘이 아니라 다리가 거의 98% 쓰고 팔이 2% 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팔은 정말 보조적인 역할이에요. 우리가 팔 근육보다 다리 근육이 훨씬 커요. 네. 근데 대부분 라이딩 끝날 때 팔이 더 아프시죠? 네. 힘도 없는 근육을 자꾸 매달리는 데 쓰다 보니까. 근데 다리를 쓰기 시작하면은 다리는 아픈데 팔은 편해져요, 나중에는. 네, 다운, 업, 다운, 업. 힘을 툭 하고 내려갈 때는 내 서스펜션이 같이 눌린다라는 느낌이 났어요. 그래서 움직일 때 다운, 업, 다운, 업. 자, 바로 이어 설명을 드릴게요. 자, 아까 제가 웨이트백을 설명드렸죠. 웨이트백을 엉덩이만 뒤로 빼는 게 아니다라고 설명드렸잖아요. 웨이트백은 이 다운 동작이랑 관계가 많거든요. 우리가 사람이 땅에 항상 수직으로 서 있잖아요. 근데 이 경사면에 서 있어요. 지면과 수직일까요? 그냥 수직일까요? 그냥 수직. 그죠? 그냥 수직이죠. 자전거 서 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자전거고 사람이에요. 여기가 핸들, 여기가 뒷바퀴. 자, 이렇게 서 있잖아요. 근데 평지에 서 있을 때 수직으로 서 있는데 만약에 앞바퀴가 내려가요. 그럼 엉덩이의 포지션이 자연스럽게 뒷바퀴 쪽으로 가게 돼요. 내가 몸을 낮춰주면은 자연스럽게 뒷바퀴 위에 앉게 되는 거거든요. 저쪽 물 데가 없네. 잠깐 저쪽 물통에다 저기. 자전거만 앞에서 한번 잡아주세요. 이거는 보조 빨리 맞아.
이게 아까 제가 말한 대로 앞으로 서 있으면은 지금 이렇게 서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수직으로 서 있다고 살짝 뒤로 자연스럽게 엉덩이 나가게 돼요. 근데 팔이 내가 몸을 밀고 있는 게 아니라 내 다리가 내 몸을 밀고 지탱을 하고 있어야 돼요. 네. 그러면은 팔을 가면 이 상태에서 아까처럼 무릎만 툭 구부려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때 중요한 건 팔의 방향이에요. 발이 페달을 약간 뒤에서 계속 똑같이 누르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만약에 평지에서처럼 수평으로 내가 몸을 밀고 있으면 이러고 있거든요. 그럼 몸이 누가 뒤에서 날 탁 치면은 앞으로 쏠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뒤꿈치가 내려가서 내 몸을 잡아주고 있네? 이게 전 앞으로 이렇게 제 브레이크 한 번 꾹 잡아주세요. 네. 딱 잡아주고 있네? 나 서 있을 수 있어. 다리 힘으로 서 있는 거예요. 그럼 팔이 가볍기 때문에 컨트롤 되고 내가 여기서 무릎으로 움직임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쏠리는 체중을 팔이 잡아주는 게 아니라 앞에 있는 발, 뒤꿈치가 눌리면서 내 체중을 딱 잡아주고 있으면 팔은 뭔가 할 게 많아요. 브레이크도 잡아야 되지, 코너도 돌아야 되지, 할 게 많은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안에서 자전거도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 있어야 돼요. 편하게 서 있을 수 있는 게 평지에서는 똑같은 거예요. 근데 자, 제가 잡을게요. 자, 여기서 경사가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이 상태에 서 있다가 엉덩이를 점점 낮춰요. 그러면은 팔꿈치는 약간 밑쪽으로 떨어지게 돼요. 그러면은 내가 핸들을 돌릴 수도 있고요. 브레이크 놔둘 수 있어요. 이러다 단차가 나와. 앞바퀴 뚝 떨어지네? 앞바퀴를 앞으로 보내줘. 여유 공간이 되게 많아지는 거야. 내가 가질 수 있는 자전거 위에서 내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인 거예요. 내가 앞으로 쏠리는 거를 내 팔이 버티니라. 보통은 이렇게 엉덩이 뒤로 빼고 이러고 가잖아요. 이러다 앞에 부딪히면은 뚱 하고 쏠리는 걸 팔로 다시 밀어내야 돼요. 팔로 받고 팔로 밀어내게 되거든요. 그게 아니라 뒤꿈치만 낮추면서 무릎을 똑같이 툭 구부려주면은 편해요, 상체가. 그래서 상체에 부담이 적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웨이트백을 할 필요가 없이 업다운 동작만 정확하게 하시면요, 경사가 바뀌어도 자연스럽게 내가 서 있는 것만 정확히 서 있잖아요. 앉으면 뒷바퀴 위에요. 그래도 뒷바퀴 위에 이렇게 앉는 게 아니라 바로 안장 뒤에 가서 자연스럽게 앉아서 모든 걸 컨트롤할 수가 있는 거예요. 편하게. 결국 스탠딩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스탠딩으로 다 끝나는 거예요. 네, 자전거 위에 서 있는 게 중요한 거죠. 어떻게 서 있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앉느냐가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아까처럼 이렇게 쫙 뒤로 밀리면서 있으면은 앉으면 이렇게 돼요. 네, 똑같은 방법으로 앉는다고 하더라도. 근데 그게 아니라 발을 수평. 이때 수평은 또 가상의 수평선인 거예요. 이 자전거 기울기랑 수평이 아니라 항상 사람이 수직으로 서 있듯이. 그래서 툭 내리면서 앉으면은 항상 앞발이 페달을 지그시 누르고 있다. 네, 밀어준다고 생각하면 돼. 민다고 생각하잖아요. 내가 힘을 쓴다라는 게 딱 들어가는 순간 내가 무릎을 펴버려요. 이렇게. 네, 그게 아니에요. 내 체중이 툭 가서 자연스럽게 눌리는 거야. 이거는 몇 분만 제가 이 상태에서 잡아드려볼게요. 그래야 이 느낌을 아셔야 다른 분들한테 알려드릴 때도 훨씬 더 사장님. 영건이 형. 네. 대장이 형님 진짜 잘하신 분. 저 봉이 지금 있어가지고 딱 좋아 수지 지금. 잡히는구나. 이렇게. 나중에 영상도 봐. 일단 뒤에 발 잘 올리는 거. 한두편만 했을 때 무릎 딱 피네요. 무릎 펴세요 일단. 이제 팔에 가벼우셔야 되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뒤꿈치만 낮추면 무릎 꿇을 앉아보세요. 무릎 앉을 때 그대로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렇지. 이때 팔 가벼우시죠? 자, 이게 앞으로 있죠? 자, 아까 저처럼 손 놓고 앉아보세요. 다리로 앉아보세요. 앉을 수 있죠? 네. 그렇지. 다시 핸들 잡으세요. 엉덩이 밖에 앉은 거 아니죠? 경사가 심하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살짝 몸이 뒤로 빠진 상태거든요. 여기서 앉아보세요. 그렇죠. 허벅지 옆에 안장이 딱 붙여야 돼요. 허벅지 옆에. 네. 그래서 이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한다는 느낌이 계속 나야 돼요. 근데 이게 네. 그냥 일부러 조금 더 빼는 이유가 뭐냐, 이게 걸리적거리니까. 그런다 이런 거 안 빼셔도 돼요. 네.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뒤꿈치 내려가셔야 돼요. 뒤꿈치 내려가면서 이게 할 때 뒤에 무릎이 구부러지는 게 아니라 앞에 무릎이 구부러져야 돼요. 앞에 무릎이 구부러져야 뒤에 무릎은 따라다녀요. 네. 근데 뒤에 무릎 아무리 구부려도 앞에 무릎은 안 구부러져요. 모든 게 힘 받는 것도 앞발, 구부러진 것도 앞에 무릎. 움직이는 건 체중이 실린 발이 먼저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 엉덩이 더 맞추셔야 돼요. 뒤에 바는 체중이 지금 없는 상태. 아니요. 체중이 실려요.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앞발에 신경 쓰면요. 뒷발은 따라간다고 말씀드리는 게 뒷발도 같이 내려가요. 지금 보면 내려가 있거든요. 몸이 내려가기 때문에 발 뒤꿈치 다시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뒤꿈치를 세우면은 어떻게 되면 무릎이 밑으로 떨어져야 돼요. 뒤꿈치를 세우려면. 이러면 되게 불안해지거든요. 근데 자연스럽게 앉으면은 딱 같이 따라가요. 앞발만 신경을 많이 쓰시면 돼요. 라이딩 하기 전에 할때딱 더 앉아요. 자, 앉았죠. 팔꿈치를 힘을 툭 떨어뜨리면 살짝 밑으로 내려간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경사가 심할 때 웨이트백은 딱 여기서 고개만 들어 앞에 보세요. 이 정도 자세. 네. 팔이 가벼워야 돼요. 항상. 핵심 포인트는. 그래야 내가 다음 동작들을 할 수가 있어요. 앞발에 체중 딱 실리면서. 자, 앞으로 툭 내려. 네, 무게가 딱 실려야 돼요. 앞발에. 코너링도 마찬가지로 서 있는 자세에서 모든 게 다 시작이 돼요. 자, 근데 여기서 달라지는 건 하나, 방향성이 있잖아요. 코너링 방향이요. 지금 가만히 서 계신 상태에서 보고 싶은 방향 한쪽 끝까지 봐보세요. 다시 앞에 보세요. 다시 한번 보세요. 고개만 돌아가나요? 가슴도 돌아가나요? 고개만 돌아가는 건 잘못하시는 분들이에요. 힘을 빼고 가만히 보셔야 돼요. 자, 그러니까 고개만 들어갔는데 그냥. 자, 보세요. 내가 힘을 빼고 자연스럽게 그냥 본다. 뒤에 누가 불러 나를 본다라고 하면 안녕하세요. 고개랑 같이 몸통방에 같이 돌아가잖아요. 그렇죠? 내가 라이딩을 할 때는요, 눈으로 본다기보다 코너에서는요, 가슴으로 본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딱 가슴이 그쪽으로 열려야 돼요. 네, 이게 가장 포인트거든요. 근데 대부분 보면은 코너 사진 찍혔을 때 코너에서 보면 왼쪽 코너를 돌아야 되는데 이러고 찍힌 사진 분명히 있어요. 네, 그리고 여기는 임도 같은 데가 많이 없어서 그렇겠지만 이 임도는 한쪽이 대부분 낭떠러지잖아요. 내가 왼쪽 코너를 대고 오른쪽이 낭떠러지야. 자꾸 자전거가 그쪽으로 가요. 왜냐? 내 저기 떨어질 것 같아 보고 있거든요. 그럼 몸이 열려야 돼, 열리다 말고 그쪽 방향으로 닫혀버리는 거예요, 몸이. 그러니까 자전거 방향이 가다가 딱 틀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보는 대로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보는데 고개만 봐서는 의미가 없어요. 가슴이 같이 보면은 자전거가 그쪽 방향으로 기울어요. 중요한 것도 하나, 기울어요. 내가 가다가 자전거가 왼쪽으로 기울어요. 핸들이 왼쪽으로 돌아가요. 오른쪽으로 기울어요. 오른쪽으로 돌아가요. 근데 사람은 기울이진 않고 돌리려고만 해요. 어떻게 되냐면은 획 돌아가면 넘어져요. 네. 그렇죠. 코너에서 기본적으로 방향을 잡고 기울이기만 해주면 돼요. 그래서 주행 포지션 상태에서 내가 가고자 하는 쪽을 봐요. 그쵸? 몸이 돌아가죠. 골반은 밖으로 빠지게 돼요. 네, 그렇죠. 몸통 자체가 방향을 쓱쓱 잡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 몽생이 코스 할 때 우리 그쪽이. 그렇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골반 자체가 방향 키가 되는 거예요. 배에서 방향 타처럼. 자, 내가 왼쪽으로 가고 싶으면 골반을 반대로 빼내고 오른쪽으로 가고 싶으면 골반을 반대로 빼내요. 그러면은 몸이 따라서 움직일 수 있어요. 이건 전제 조건은 내가 앞으로 가볍게 숙여서 팔에 힘이 안 들어갔다는 전제 조건 하에. 네, 주행 상태가 완벽하게 잡히면은 다리가 지면에 고정이 되어 있잖아요. 돌려주면은 자연스럽게 방향이 바뀌게 돼요. 자, 보세요. 주행 상태, 주행 포지션을 가볍게 잡은 다음에 이 상태에 내가 몸만 왼쪽으로 돌려요. 그럼 핸들이 쓱 가볍게 돌아가요. 그러면 자전거는 내 코너 안쪽 다리에 있는 무릎 옆에 와서 안장이 탁 달라붙어요. 자전거가 자연스럽게 기운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가운데 있다. 내 몸도 같이 기운 거예요. 몸은 기울면 안 돼. 가다가 왼쪽으로 보면은 자연스럽게 풀어주세요. 오른쪽으로 보면은 자연스럽게 풀어주세요. 그냥 아무것도 안 했는데 보기에도 그냥 뭔가 좀 느낌적으로 되게 누운 느낌이죠. 약간 잘 타는 사람 같고. 약간 알려드린 자세에서 그냥 그쪽 방향을 쭉 쳐다봤어요. 몸 자체가 편하게 생각을 하면은 뭔가 잘 타는 사람처럼 자세가 자연스럽게 나와요. 그러니까 핸들을 돌린 게 아니라 그냥 몸이 방향을 바꾸면서 자연스럽게 가져가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조금만 더 강하게 핸들을 돌고 싶다 하면은 바꾸지 않는 그 핸들을 지그시 눌러주면 되는 거예요. 자, 주행 상태에서 몸을 지금 안 숙였어요. 안 숙이고 가고자 하는 쪽 핸들을 눌러주는 거예요. 자, 눌러주는 게 가장 기울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 주의해야 될 게, 저는 장습할 때
미르라는 얘기를 잘 안 해요. 왜냐면은 지금 제가 누른다고 했잖아요. 근데 미르라고 하잖아요. 내 몸이 밀려요. 내가 자전거를 미는 것 같지만 내 몸이 같이 밀리거든요. 그래서 민다라기보다는 밑으로 손바닥으로 밑으로 누른다라고 느껴지는 게 훨씬 더 맞는 거예요. 자, 밀어볼게요. 자전거를. 똑같은 상황에서 밀었어요. 내 몸이 밖으로 버티고 있기 때문에 자전거가 안으로 가는 것을 사람이 막아요. 똑같은 상태에서 내가 핸들을 눌러요. 기울어져 가는 거예요. 자, 누르는 쪽 팔은 펴져서 그냥 내 체중이 실려 있죠. 반대쪽 팔은 가볍게 구부러져야 돼요. 핸들이 내려가고 올라오는데 이 두 팔이 펴져 있으면은 내 몸이 너무 같이 넘어가는 거죠. 내 몸은 가만히 있는데 눌렀으면은 팔꿈치를 잘 이렇게 구부러져야 돼요. 그래서 내가 누른 거랑 민 거랑은 내 무게 중심이 자전거 밖으로 벗어나면 미는 거고요. 나는 가만히 있고 내 밑에 자전거가 기울으면은 내가 누른 거예요. 이거를 합치게 되면은 방향 잡고 눌러요. 그러면 이걸 순간적으로 들어볼게요. 다운, 업. 누르고 일어나는 거예요. 아까 앉는 거 했죠? 똑같이 방향을 순간적으로 접지력을 펌핑을 똑같이 주는 거거든요. 아까 앉았다 일어났다 위아래 했잖아요. 근데 내가 방향을 잡고 앉으면은 무릎이 방향 잡으면서 허벅지가 코너 안쪽을 봐요. 두 개가 다. 앉으면은 무릎이 툭 하고 코너 안쪽을 나가요. 그럼 자전거가 한 번에 훅 기우는 거예요. 내가 코너 안을 보고 앉았다 일어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 동작이 되면은 가다가 훅 방향만 잡고 돌리면서 앉았다가 일어나고 발로 가볍게 앉았다 누르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앉는 순간 자 한 번씩 더 기울죠. 그래서 지금은 딱 주행선수 잡으셨잖아요. 골반을 밖으로 돌리면서 핸들이 돌아가게 놔두세요. 자세 잡고 방향만 딱 잡고 이대로 돌고 있는 거예요. 발이 항상 수평을 유지하셔야 돼요. 거의 수평 상태를. 이게 본인이 잘 되는 방향이 있고 안 되는 방향이 있고 하거든요. 그냥 뺑 가만히 골반으로 방향만 잡아서 자연스럽게 돌려. 딱 그렇게 되면은 라이딩에서 내 억지로 뭔가를 만들지 않아도 자연스러운 코너링이 만들어져요. 내 코스 바꿔야겠는데요? 몽세 코스가 딱인데요? 시간이 네. 시간을 써서 거기는 나중에 근데 모델 것까지 못 갈걸? 강습을 하는데. 근데 일단 오늘 코너부터 해, 코너부터. 일단 지금 빨리 이렇게 전쟁. 코너부터 들어가. 일단 주행 포지션 자체를 잘 잡으셔야 돼요. 자, 급하게 하시면은 다 틀어져요. 첫 번째 주행 포지션 잡고 완성됐다 할 때 골반을 돌리는 거예요. 자, 평소 자기가 쓰는 발 앞발 놓고 아까 제가 알려드렸던 주행 자세처럼 딱 숙여보세요. 무릎 가볍게. 이때 뒷발 뒤꿈치는 들려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뒤꿈치 죽으면 안 돼요. 앞뒤발 간격 조금만 넓게 하세요. 발 간격을 뒤꿈치에서 어깨 넓이만큼 딱 그냥 옆으로 가져가세요. 페달을, 발을. 이때 할 때 뒤꿈치 들려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딱 섰다가 허리를 앞으로 숙이면서 그냥 이렇게 자전거를 잡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몸통 자체를 옆으로 회전시킨다고 생각해요. 네. 골반이 옆으로 나가야 돼요. 반대로. 반대로. 그래서 이렇게 움직임이 자전거에서 만들어져요. 지금 보면은 상체는 또 다시 하다 보면 또 펴요. 또 서고 이렇게 기울이려고 해요. 기울이는 게 아니라 몸통을 회전. 몸통 자체를 회전시키는 거예요. 방향. 지금 너무 상체 쓰셨어요. 네. 허리를 앞으로 조금 더 숙여주셔야 돼요. 자, 팔이 이렇게 넘어가면 안 돼요. 팔은 핸들을 잡았으면은 그대로 가야 돼요. 핸들이 이렇게 도망가지 않아요. 내 밑에서 그대로 같이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렇죠. 지금 사장님 딱 좋아요. 그 골반 움직임이 그렇게 움직이셔야 돼요. 내가 골반이 이렇게 반원을 그리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엉덩이가.
지금 움직이시면서 무릎을 자세히 한 번씩 보세요. 내가 한쪽으로 갈 때는 무릎이 뒤로 후퇴하고 반대로 갈 때는 반대쪽 무릎이 뒤로 후퇴할 거예요. 뒤로 빠지고 반대쪽 발이 뒤로 빠지고 코너 안쪽의 무릎들이 다 뒤로 조금씩 자연스럽게 빠졌다가 회복하고 빠지고 이 움직임이 나오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무릎을 정확히 주행 자세를 잡고 있는 거지. 만약에 얘가 뭐 한쪽으로 빠지면은 돌릴 때 얘가 안 들어가면 골반이 안 들어가요. 이 무릎이 살짝 뒤로 빠져줘야 자연스럽게 골반 회전이 되거든요. 이게 뭐냐, 시선 같은 경우는 보통 얼마 정도 앞을 내다보는. 속도에 따라 다른데요. 네. 가장 좋은 거는 시간에서 제가 만약에 평균적으로 보면은 여기에서는 저 인도 경계선까지 보고 있으셔야 돼요. 사실 저 나무까지는 봐야 맞는 거예요. 네. 이게 우리가 앞에 장애물 있잖아요. 장애물은 다가오는 거기 때문에 내가 미리 보면은 옆으로 갈 방향만 잡아놓으면은 어차피 안 부딪히고 나가고 그 다음 장애물 봐야 돼요. 근데 대부분은 장애물을 봤는데 봤네 하고 부딪히는 거예요. 봤네에서 끝나니까. 멀리 보라는 말이고. 네, 계속, 미리 봐서 계속. 쟤를 봤으니까 피하고 그 다음에 뭐가 있는지를 봐야 돼요. 네. 저기 뭐가 있다 시선이 굳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멀리 봐서 준비를, 움직임을 미리 만들어 방향을 잡고 들어가는 거죠. 내가 미리 먼저 봐야 어디로 움직일지 방향이 나오기 때문에 시선을 바닥을 보는 게 아니라 고개를, 턱을, 대부분은 앞바퀴에서 대부분 보는 시야가 이게 제주도를 툭툭 떨어지면은요, 앞바퀴 바로 앞쪽만 봐요. 멀리 보다가 덜 보면 그렇죠. 앞에 네. 보고 있더라고. 앞바퀴 바로 앞에 그러면 사실 퉁 떨어지면 진짜 바닥밖에 안 보이고 올라왔는데 뭐가 있네 이러거든요. 순간 눈 쨍냈거든. 그렇죠. 근데 아까 제가 자세히 알려드렸잖아요. 툭 떨어질 때 앞에 보고 있다 팔만 밀면서 더 앉아요. 그럼 그 시야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앞에 뭐가 있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전은 퉁 어이구야 하고 앞에 딱 나오는 거 당황을 하는 거죠. 그 앞에를 보고 그 상태에서 이 상태로 아까 저희 했을 때 웨이트 백자리 앉아있었잖아요. 앞바퀴만 밑으로 밀어 내려 보내주면서 앞을 더 보고 다시 일어나는 거죠. 지금 여기가 엄청 땡기는 게 맞는 거예요. 지금 안 하던 동작을 하기 때문에 아픈 거예요. 네. 여기 네, 제가 이쪽이 아까- 지금 엄청. 아까 이 뒤에가 당기면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요. 네, 앞에가. 여기가. 왜냐면 이게 스쿼트 하듯이 계속 앉았다 일어났다 동작을 계속 반복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전에 메달리 타셨던 분들은 허벅지가 당분간은 계속 뻐근하세요. 계속 앉았다 일어났다 하다 보면 허벅지 앞쪽이 여기가 저 엄청 지금. 무릎 위쪽이면은 그거는 다른 이유일 거예요. 네. 허벅지 앞쪽 딱 이 부위가 이 부위가 딱 뻐근해요. 스쿼트 할 때 그 힘들어가는 그 네. 부분이에요. 여기 뭐 떨리잖아요. 스쿼트 할때 여기 들어가는 힘이 그냥 엄청- 질문 좀 할게요. 네. 보통 로드 같은 경우에는 페달 이렇게 해서 코너링을 하잖아요. 네, 돌리면서. 그렇죠. 이거는 MTB 같은 경우에 이러면 안 돼요? MTB도 그게 훨씬 더 좋아요. 근데 그걸 안 한 이유는 뭐냐면요. 지금 하면은요. 그래서 순서라는 게 있잖아요. 예. 몸 회전이 돼야 돼요. 맞아요. 근데 사이클이랑 제가 사이클 탈 때도 보면은 동호인들이 발을 내리고 돌잖아요. 근데 사이클을 린 인으로 많이 들어가요. 네. 근데 전 사이클도 린 아웃으로 돌리거든요. 근데 잘 타는 선수들 영상 보면은 사이클도 린 아웃으로 쑥 빠져요. 네, 탈 때 보면은. 근데 그거는 전제 조건이 뭐냐면 몸통이 돌아간 다음에 코너를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몸통이 안 돌아가고 코너를 들어가면은 골반이 안으로 쓱 들어가게 돼요. 그럼 그 중에 하나만 더 제가 네. 질문할게요. 그러니까 보통 제가 나름 막 그 MTB 타면서 연습을 했었는데 네. 그 노면이 흙길이랑 딱딱한 길이랑 있잖아요. 네. 흙길 같은 경우에는 자전거를 이게 아까 눌러준다고 해서 이거 눌러주고 바로 이렇게 눌러주면서 코너링 하는 게 맞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야 그렇죠. 접지력을 더 많이 발휘할 수 네. 있으니까. 근데 이게 로드나 무조건 다 똑같은 거는요. 내 린 아웃 자세로 자전거를 눌러주면서 돌아야 돼요. 근데 이거를 체중으로 눌러줘야 되는데 힘으로 눌러줄 경우 그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몸통이 돌아가고 누르기 시작하면은 자연스럽게 눌리거든요. 아까 제가 베이직으로 할 때도 순간적으로 훅 앉으면은 무릎이 자전거 한번 더 누르고 들어가요. 자전거를. 근데 린 아웃 같은 경우는 발바닥이 지면을 누른 상태에서 무릎으로 자전거를 확 기울이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힘이 더 배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순간 힘을 줘요. 네. 무릎이나 체중으로 해서 순간순간. 아까 업다운 했죠? 네. 주행하다가 훅 들어가는 거예요, 빠르게. 이게, 그래서 이 움직임이 중요한 게, 주행 가다가 땅땅땅 이게 항상 준비가 된 거예요. 이러다가 코너 나오면은 살짝 발로만 밀어 올렸다가 빠르게 앉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앉을 때 내가 힘을 쓰면서 앉아버리면은 이 동작이 되게 느려지거든요. 근데 가볍게 움직이다 툭 누르고 일어나고, 툭 누르고 일어나고 하면은 되게 가볍게 움직임이 발생하는 거예요. 아까 저 회전할 때 골반이 빠지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집을 골반이 바깥쪽으로 가야죠. 이게 골반이 빠지는 빠져야 거죠? 돼. 빠져야지. 코너 안으로 들어가면은요, 네. 그거는 코너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어깨가 반대로 열려요. 아. 바깥쪽으로 빠져야 코너 어깨가 안쪽으로 열려 가슴이. 그렇죠. 그래서
평지에서 베이직 턴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이 인아웃은 말 그대로 이 상태거든요. 발이 내려가서 발로 누르면서 무릎을 누르는데 제가 손을 놓고 해볼게요. 손을 놓고 하면은 이렇게 안쪽을 보고 앉아 있어야 돼요, 내가. 팔을 힘을 주는 게 아니라 딱 신경을 놓고 계속 안쪽을 보고 앉아 있어야 되는데 무릎이랑 허벅지 자체가 손도 안으로 열리고 가슴까지도 열려야 돼요. 근데 이게 안 열린 상태에서 이러고 많이 눌려요. 인아웃 할 때 보면. 이거는 인아웃 무게에 실어준 게 아니라요. 무게 중심만 바깥쪽으로 빼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 만약에 뭐가 딱 부딪힌다고 하면요. 몸이 휘청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내가 위에서 몸이 밖으로 빠져서 자동으로 누르면은 여기에서 계속 내가 누르면서 다니거나 이 움직임을 순간적으로 스스로 할 수 있게 되거든요. 무릎이 골반이 안으로 들어간 거랑 밖으로 빠진 거랑 많이 다른 거죠. 그래서 항상 가볍게 준비를 하고 있다가 코너가 나오면 훅 발이 내려가면서 일로 들어 아니면 베이직에서 그냥 훅 자전거를 순간적으로 밀어 넣어버려야 돼요. 몸이 회전을 빠르게 하면. 그래서 골반이 몸통 자체가 먼저 회전의 방향을 잡으면은 그 다음은 다 자연스럽게 조금씩 연결이 돼요. 네. 베이직을 하다 보면은 나중에 발이 점점 내려가게 되거든요. 더 눕히면 눕힐수록. 그러면 자연스럽게 린아웃까지 나와요. 네. 그래서 린아웃을 연습시킬 때는 사실 발 뺀 다음에 옆에 발판점을 하고 하거든요. 옆으로 몸을 못 돌려요, 사람들이. 그래서 발을 안쪽으로 빼고 돌리면 무릎이 저절로 프레임에 같이 붙게 돼요. 이렇게 몸을 돌리는 연습을 시켜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린아웃을 했을 때도 이렇게 자세가 열리는구나. 몸이 돌아가 골반이 쑥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골반 움직임이 안 나오면은 아무래도 자세만 이상하게 꼬여요. 발은 내린 것 같은데 몸은 반대로 가 있고 힘이 자전거 하나도 안 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몸통이 돌리면은 이렇게 베이직만 열심히 딱 방향 잡고 누르다 보면 나중에는 발이 이게 불편하면 편한 걸 찾아가잖아요. 그러면은 발이 점점 내려가요. 왜냐면 베이직 턴을 하다 보면은 사람이 오른발 앞 사람인 경우는 왼발이 편해요. 근데 이렇게 딱 돌아가면은 나중에 발이 한 이 정도 위치에 가 있어요. 베이직으로 둔다고 해도. 그러다 보면 내가 더 기울이다 보면 자연스럽게 내려가게 돼요. 네. 그리고 반대로 오른쪽 앞발인 사람이 왼쪽 턴을 하면은 뒷발 쪽으로 살짝 이만큼 내려가서 돌거든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내 무게가 뒤로 안 빠진다라고 하면은 나중에 자연스럽게 또 내려가게 돼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린아웃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게 안 된 상태에서 린아웃을 들어가면은 정말 이게 저도 예전에 많이 해봤거든요. 그렇게 그냥 원하시니까 알려드려요. 나중에 보면 이상해져요. 네. 그래서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은 경우들이 생겨요. 네. 방법을 알려드리고 해도 나중에 보면 안 하는 게 낫다는. 제가 방법만 일단 알려드릴게요. 연습하는 방법을요. 자, 제가 뒤로 갈게요. 연습하셨으니까 알려드릴게요. 자, 연습하는 거는 서 있을 때 한쪽 발을 먼저 내리셔야 돼요. 딱 내리고 뒤꿈치가 그냥 수평인 상태로 계속 들고 가는데 아까 서 있는 거랑 자전거 실제처럼 일자로 실수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할 때 손바닥으로 자전거 안으로 밀어 기울이는 거예요. 기울일 때 이 무릎 공간이 이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어야 돼요. 앞에서 보면 내가 밀면은 기울이면서 몸 뜨죠? 이건 뜨게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몸을 돌려요. 몸통 자체를 쭉 잡아줍니다. 그러면 이때는 팔은 가벼워져요. 지금 밀고 있지만 밀고 내가 핸들 안으로 눌러서 기울이면 팔은 무겁거든요. 이제 몸통을 돌리면 이 팔이 가벼워져야 돼. 그 상태에서 이 정도만 해도 린아웃이 어느 정도 된 것 같죠? 자, 근데 마지막 가장 중요한 건 힘을 실어줘야 되잖아요. 이 떠있는 무릎이 훅 다시 앉으면 자전 한번 더 들고요. 근데 이게 완성이야. 이거는 체중이 뒤로 빠져요. 가서 부른 다음에 무릎이 뒤로 가서 앉는 순간 앞은 가벼워지고 뒤가 굵직해지거든요. 그럼 그 다음에는 무릎과 팔꿈치는 서로 된다는 느낌으로 손 안쪽 어깨 살짝 낮춰줘요. 되고 있다가 상체가 살짝 숙이면서 무릎이랑 같이 된다라는 느낌으로 무릎 안으로 팔꿈치 안으로 무릎이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손바닥이 핸들을 밑으로 딱 누르면서 누르는 자세.
밀어내게 되면 어깨가 이렇게 다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어깨를 열고 핸들을 누르는 거 밑으로. 그럼 팔꿈치가 살짝 떨어지면서 무릎이랑 서로 맞닿는다는 느낌이 오면은 손바닥 자체가 그 옛날 리나우 코너 동영상 보면 빨래를 짜듯이 핸들을 준다라고 해요. 빨래를 짜듯이. 이게 뭐냐면 손바닥으로 눌러주기 때문에 얘가 안으로 말리는 거예요. 근데 밀어주면은 지금 밀면은 손이 반대로 뒤집어지죠. 이렇게 거꾸로 가죠. 네. 눌러주기 때문에 밑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깨가 살짝 내려가면서 자연스럽게 체중으로 눌러줘야 돼. 근데 돌아간 다음에 딱 눌러줘야지 돌아가지 않게 눌러주면은 정말 이상한 자세가 만들어져요. 네. 저도 코너 교육이 가장 어렵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모양을 평소에서 아무리 그러니까 모양을 만드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그걸 실제 산까지 들어가면 정말 오래 걸려요. 그래서 제 마음에 들게 하시는 분이 아직도 많지가 않아요. 네. 근데 백끝턴 할 때 영상 보면 아예 이게 여기 이렇게 완전 닫고 이렇게 쭉 한 영상이라 그게 이렇게 그쪽 밑으로 쭉 눌러주니까 또 그거는 한 가지 안쪽이 좀 높아요. 그런 데들은 대부분. 네. 그래서 몸이 확실히 돌아간 상태에서 눌러야지 몸이 안 돌아가는데 누르면은 힘이 어중뛰게 실리게 돼요. 자전거에. 그래서 안 하니만 못한 동작들이 나와서 방법이야 알려드릴 수 있지만 이건 자전거라는 게 모든 게 다 느낌인 거거든요. 어디까지 느낌으로 딱 그 동작을 완성을 해야 되는데 모양, 느낌 이게 딱 두 가지가 같이 와야 되는데 모양도 잘 안 나올 뿐더러 느낌까지 잘 안 오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걸 베이직을 만들어 놓고 하면은 베이직에서 이미 한번 자전거를 쑥 눌리는 기분을 느끼면은 리나우스 똑같은 느낌이기 때문에 편해져요. 되게. 그래서 일단 베이직 턴 자체를 연습을 되게 많이 하시는 게 좋아요. 베이직도 똑같아요. 아까 느낌은 리나우스나 베이직이나 모양을 앞에서 보면 크게 다르진 않을 거예요. 거의 모양은 비슷해 보이시죠? 누르면서 올라오고 누르면서 올라오고 근데 발이 수평이에요. 그래서 빠르게 누르기 한다라고 합니다. 지금 이게 그냥 업 다운을 하면 그냥 방향만 잡고 다운 업 다운 업 수평의 상태로 움직이만 만드는 거예요. 아까는 그냥 한쪽 방향만 다운했잖아요. 다운 업 하면서 돌리고 다시 다운 업 하면서 돌리고 다시 다운 이 움직임만 계속 만들어내면은 자연스럽게 자전거가 훅 돌리면서 할 수가 있어요. 다른 동작을 한 게 아니에요. 단순히 그 동작만. 그래서 기본적으로 주행 자세 만족시켜놓고 업 다운 자연스럽게 되면은 방향 잡고 업 다운 하면은 아까처럼 부드럽게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게 이거잖아요. 지금 이 짧은 시간으로는 모든 걸 다 완성시킬 수가 없다고. 나머지 이제 이 교육 후에 연습하는 거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근데 안 하던 동작이기 때문에 처음에 되게 어색하고 재미가 없어져요. 자전거 타는 재미가. 그 느낌이 내가 올 때까지. 그래서 중간에 보면은 그냥 안 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네, 교육 받고 나서 안 하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근데 받고 나서 해서 내가 조금 시간은 걸려도 익숙해지면은 훨씬 더 재밌게 탈 수, 좋은 느낌을 가져가며 탈 수 있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다른 큰 힘을 쓰진 않고. 아까 저희가 누르는 것도 힘을 쓴 게 아니라 내 체중을 이용한 거예요. 체중으로 훅 누르고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막 팔로 휘젓거나 이런 게 아니라 몸통이 휘저나니까 핸들 같이 휘저나는 거고 무릎으로 자전거 밀어 넘어뜨리니까 그대로 방향 돌려야 돼요. 기울어지기 때문에 방향 바뀌는 거예요. 팔로 모양이 비슷하게 나오게 할 수는 있는데 이런 빠르기랑 이 리듬을 할 수가 없어. 팔로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말 같다나. 그렇죠. 평지에서 이 업다운부터 그 자세가 상체가 틀어지지 않고 그대로 발로 밀고 앉았다 올렸다 앉았다 올렸다가 평지. 이게 제일 중요. 결국 스탠딩에서 이게 뭐 아까 처음 베이직이 스탠딩이랑 이게 되게 주행 자세가 그냥 중요한 거죠. 몸으로 느끼는 건데 이거. 그래서 내일도 주행할 때 이 자세로 되게 가볍게 타는 걸 계속 많이 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거랑 아까 웨이트 자세랑 그 자세들이 되게 많이 갈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제가 매뉴얼이랑 반유업은 빠르게 알려드릴게요. 자, 매뉴얼은 무게중심 이동이 다 많이 보셨죠?
이은자로 빠진다고. 네. 그렇죠? 이게 눌러놓고 체중이 뒤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원리를 보면은 보통 매뉴얼 할 때 앞바퀴를 들려고 하죠. 드는 게 아니라 앞은 밀어놓고 뒷바퀴가 훅 들어오면 자전거를 들어내는 거예요. 자전거가 이게 드는 게 아니라 뒷바퀴가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보면 라인에다 놓고 보면요, 앞바퀴가 뜨는 지점에 뒷바퀴가 딱 들어오게 돼요. 앞바퀴 뜨는 지점에 뒷바퀴가 딱 들어오면은 그 위치가 딱 끝나거든요. 쑥 들어야 돼. 들어오려면은 팔로 미는 게 아니라 발을 밀어내야 돼요. 누르고 발로 자전거를 앞으로 밀어낸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이때 팔은 눌렀으면 자연스럽게 앞으로 살짝만 툭 퍼 올리듯이, 이게 삽으로 이렇게 퍼 올리는 것처럼 팔을 퍼 올리고 나머지는 발이 밀어줘야 돼요. 발이. 많은 분들이 앞바퀴 드는 방법은 그래서 이게 제 방법대로 다른 방법 하려면 안 되는데, 들면서 엉덩이가 빠져요. 엉덩이가 빠지는 거는 그냥 밀어내면서 뒤로 쭉 빠지는 거거든요. 얘는 고개가 위에서 숙여져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당기려고 하는 거예요. 당기려고. 네. 네. 밀다가 당기려고 이렇게. 그게 아니라 누른 다음에 발로 쭉 밀어내는 건데, 앞을 밀고 뒤로 그대로 발로 자전거를 툭 밀어내고, 이 어깨가 뒤로 계속 넘어간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넘어갈 때 엉덩이 들리면 안 되고요. 앉으면서 어깨가 뒤로 쓱 넘어가면서 핸들을 끌어가야 돼요. 이게 때 팔을 당기게 되면은 내 체중이 앞으로 가면서 매달려요. 그럼 앞바퀴 떨어져요. 그게 아니라 딱 걸고 그대로 뒤로 가는 거예요. 그래야 핸들을 들리고, 이때 발이 뒤꿈치가 똑같아요. 쑥 자전거를 밀어 넣어서 뒤에 앉는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뭔가 고정할 때가 있는데, 고정할 때가 있기 때문에 걱정하냐고요? 저건 안 돼. 자, 다른 분한테 일단, 자, 자전거를요, 주행 상태에서, 그러니까 주행 상태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몸이 뒤에 있으면은 누르면 뒤에밖에 안 눌려요. 우리는 앞에는 들어갈 때 샥 반동을 같이 이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자전거를 전체적으로 눌러줘야 돼요. 그러면 딱 서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밑으로 툭 다운 하고 발로 내 몸을 뒤로 그대로 밀어내는 거예요. 자, 다운, 백 하면서 가슴을 쭉 세우면서 뒤로 앉는 거예요. 다운, 백 할 때 팔을 쭉 펴면서 어깨를 뒤로 툭 끌고 가시면 돼요. 자, 들리려고 하죠. 자, 이 느낌대로 제가 시키면서 제가 동작을 하나만 제가 살짝만 도와줄 거예요. 자, 한번 해보실 분, 본인 자전거 가지고 오세요. 해보실 분 본인 자전거로 오세요. 아니 이게 부정행위 해야 되는데. 내장이 그만큼 이동했는데. 시선이 바닥을 보면 어깨가 밑으로 내거든요. 어깨를 뒤로 넘긴다라고 생각하세요. 다운, 백. 그렇죠. 오케이. 자, 준비가 됐어요. 준비. 다운, 백. 자, 이때 팔이 지금 매달려 있으면 안 돼요. 쭉 어깨 뒤로 펴세요. 그렇죠. 이 앞발 뒤꿈치 내리세요. 앞발로 페달 누르고 있어야 돼요. 네. 그럼 아까보다 버티기 편하죠? 네. 딱 그렇게 힘을 쓰는 거예요. 자, 다시 한 번 더. 자, 이게 제가 많은 힘을 드는 게 아니라 그 탄력만 좀만 붙여주는 거예요. 준비. 시작. 다운, 백. 자, 이거를 다운이랑 백을 지금 안고 뒤로 빠지잖아요. 부드럽게 이어간다고 생각하세요. 한번 앉으면서 뒤로 도망가세요. 준비. 하나, 둘, 셋. 자, 밑에 보지 말고 앞에 보셔야 돼요. 앞에 발을 좀만 더 뒤꿈치 내리세요. 페달 누르세요. 자, 좀만 더 부드럽게. 발 수평 잡으시고요. 준비. 자, 하나, 둘, 셋. 앞에 보세요, 앞에. 시선은 핸들 스템 통해서 앞바퀴가 살짝 보이는 게 가장 좋아요. 이 정도 앞에 보셔야 돼요. 그래서 통통 한번 해보세요. 자, 다시 한 번만 더. 이 힘을 쓴다기보다는 무게가 뒤로 쑥 어깨가 넘어가야 돼요. 준비, 시작. 딱 했을 때, 이 정도. 이렇게 서 있는 게
불편하지 않으시죠? 네. 그러니까 들릴 때도 힘이 별로 안 들죠. 저도 그냥 힘 없이 그냥 툭 들기만 한 거예요. 그냥 살짝만 힘만 보탠 거예요. 다시. 그래서 손가락만 걸어볼게요. 2개만. 하나, 둘, 셋. 네. 저기 넘어가버리네. 다시. 그냥 깜빡이도 못 들어갈 수 있어. 뒷브레이크 잡아야지. 우리. 하나, 둘, 셋. 시선이 바닥 보시면 안 돼. 앞을 보셔야 돼요. 네. 그래야 딱 이 정도까지 넘어가면은 네. 이제 많은 힘을 쓰지 않아도 자전거가 서 있게 돼요. 네. 네. 그 느낌대로 하는데 이게 서 있을 때랑 자전거 갈 때 다른 점은 지금 몸이 뒤로 빠지지만 내 몸은 가만히 있고 자전거 앞으로 나간다는 느낌. 그렇지. 네. 다른 거. 딱 그것만 다른데 움직임은 똑같아요. 그렇게 움직이면 발로 아까 딱 밀어냈잖아요. 자전거가 나갈 거야. 네. 자전거 앞으로 나가야지. 훅 나가면 네. 뒤로 자빠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연습할 때는 잔디밭에 배낭 메고 이게 가장 좋아요. 처음에는 이제 뒤로 몇 번 넘어져 보셔야 돼요. 왜냐면 그래야 어느 정도 선에서 넘어지는 걸 알 수가 있고 이 쉽게 연습하는 방법은요. 우리 그 허브 바퀴 닦고는 L자 스탠드 있잖아요. 이 바퀴 잡아주는 거. 그걸 잡아놓고 뒷바퀴를 벽에 딱 기대세요. 벽보다는 벤치 같은 공원에 보면 벤치가 딱 이 정도 높이거든요. 그거를 내가 뒤로 누워도 할 수 있게 길게 있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딱 엉덩이 뒤로 빼면은 넘어가다 보면 엉덩이에 그냥 딱 벤치에 걸쳐서 앉게 돼요. 그럼 뒤로 넘어가서 펼치 잡을 수 있거든요. 벽에 따면은 몸이 뒤로, 그건 정말 내가 중심을 잘 잡아야 돼. 수직을 딱 만날 때 이게 힘들거든요. 근데 사실은 뒤로 조금만 더 넘어가 편하게 들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딱 이 정도 높이의 벤치에다 딱 뒤를 걸고 뒤로 쑥 브레이크를 놓고, 그때는 스탠드 걸었기 때문에 브레이크 놓고 딱 하면 넘어가는 시점에 나중에 브레이크 탕 잡는 연습까지 하면은요, 내가 넘어가는 시점의 느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뒷바퀴를 고정을 시키고 땅 하면은 훨씬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거죠. 자, 발수동 수동. 자, 준비. 다운, 백. 자, 지금은 제가 올라가는 것만 잡은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다운, 백. 이제 지금 제가 드는 동작이 없잖아요. 넘어가는 건 잡고 있어요. 다시 준비. 다운, 백. 엉덩이 뒤로 빠지세요. 엉덩이 뒤로 빠지면은요, 어깨가 뒤로 못 넘어가기 때문에 앞바퀴 안 들려요. 들어줘야 들려요. 준비. 다운, 백. 힘으로 들었어요. 어깨를 그냥 자세 뒤로 딱 들어가세요. 시작. 아니, 이것도 힘 들어갔어요. 천천히 다시 한번 해볼게요. 뒤 잡았어. 다운, 백, 툭. 발로 누르셔야 돼요. 뒤꿈치가. 지금 엉덩이 더 빠진 상태예요. 안장 밑에 앉고 앞발로 눌러야 돼요. 뒤꿈치 누르고 너무나 주저하지 말고 살짝 엉덩이. 어깨 뒤로 넘긴다라고 생각해요. 넘긴다라고. 그럼 이렇게 쑥 넘어가야 돼. 이 느낌으로요. 어깨가 뒤로 넘어가면은 계속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어요. 형님이 그냥 먼저 뭉클로 누워. 다운, 백.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 번 더. 다리 페달 누르고 밀어내야 돼요. 준비. 다운, 백. 브레이크 잡으셔야죠. 느낌. 한 번 더. 에어맥 하나는 준비. 자, 다운, 백. 지금 브레이크를 또 안 잡으셨어. 멈췄으면 잡고요. 앞발 조금만 뒤꿈치 눌러보세요. 네. 네. 다시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잡는 거를 말해주시면 지금 제가 잡고 있을 때는, 그러니까 제가 잡아드릴 때는 잡고 있어야 들려요. 네. 안 그러면 뒤로 밀려버리거든요. 네. 주행하면서 한번 해주세요. 그 느낌인데. 주행하세요. 다음 이제 자, 반이업은 일단 이 앞바퀴 드는 상태가 자연스러워야 돼요. 자, 그러면 아까 앞바퀴 들 때 뒤꿈치가 내려가 있었죠. 그럼 몸도 뒤로 앉아있죠. 내 몸을 이렇게 세워야 되는 거는 내가 이 내려가 있는 발로 내 몸을 밀어내면서 핸들을 내 몸 쪽으로 끌어당겨야 돼요. 위로 일어나야 돼요. 위로. 내 몸이 어깨가, 아까 어깨를 뒤로 보냈잖아요. 뒤로 보냈으면은 다시 위로. 네, 쉽게 해서 당겼다가 훅 나가는 거랑 똑같아요. 우리가 헤딩할 때도 뒤로 제꼈다가 딱 머리를 치잖아요.
이게 반동을 주잖아요. 앞바퀴 들면서 뒤로 어깨가 넘어갔으면은 얘를 다시 위쪽 방향으로 툭 하고 올리는데 그냥은 못 올리니까 핸들을 앞에 핸들이 좀 높은 포지션에 있거든요. 얘를 끌어내리면서 일어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발로는 페달을 다시 누르고. 자, 매뉴얼을 먼저 할 때 어깨가 뒤로 딱 서 있죠. 그 다음에 다시 섰으면 잡으면서 핸들을 내 몸 쪽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 내 몸이 뒤로 섰어요. 뒤로 서면은 절대 뜰 수 없어요. 몸이 앞쪽으로 서야 돼요. 역시 배운 사람. 지금이 앞으로 서는 거예요. 몸 자체가 뒤로 이렇게 어깨가 누웠다가 앞으로 나가면서 서야 돼요. 근데 첫 번째 보였을 때는 핸들을 당기면서 제 배가 이렇게 나갔어요. 그럼 어깨가 뒤로 죽기 때문에 자전거가 우리 반유팔 앞으로 뛰고 앞과 위쪽 방향을 뛰어야 되잖아요. 근데 배가 나가버리면 못 뛰어요. 그러니까 방금 두 번째 보여드렸던 것처럼 어깨가 툭 나가는 상체가 매뉴얼 다시 앞으로. 근데 내 발이 못 밀어주면은 못 나가는 거야. 불러들고 그래서 자전거를 들고 세우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다가 세우는 때 발을 툭 밀어주는 거예요. 여기서 3볼이 되는 거예요. 네, 위로 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까는 그냥 단순히 일어났는데 지금은 하는 거예요. 발로 탕 내 몸을 뒤로 쳐내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반요 네. 잘 몰라가지고 그 전단계 앞바퀴 들고 뒷바퀴 들고 그 아 느낌. 근데 그게 크게 해보면은 잘 연결이 안 되시는 분도 있고 이게 반반이에요. 잘 되는 분도 있고 안 되는 분도 있고 해가지고요. 그걸 안 하고 쉽게 해서 그냥 모든 분들이 하는 대로 하면은요 이거예요. 앞바퀴가 들고 떨어지면은 뒤에 이렇게 좀 앞으로 가면서 뒷바퀴를 들어준다 라고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게 연결이 되시는 분이 있고 안 되는 분이 있고 해서 이거를 잘 안 해요. 왜냐면은 뒷바퀴 드는 거를 또 연습을 한참을 하셔야 돼요. 뒷바퀴 드는 법 알려드릴까요? 자, 앞바퀴 들 때 앞에서 뒤로 가죠. 뒷바퀴 들 때 뒤에서 앞으로 가는 거예요. 가는데 발로 내 몸을 뒤에 있다가 핸들을 내 몸쪽으로 끌어오면서 발로 밀어주는 거예요. 뒤에서 앞으로 몸을 쭉 발로 밀어 올리고 어깨를 핸들 너머로 넘어가야 되거든요. 이때 팔이 찌그러지면 안 돼요. 팔은 펴진 상태로 핸들을 뒤에서 밀고 있다는 느낌이 나야 되는데 이 동작이 되게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이 많아요. 이거는 발이 앞발 뒷발 중에 뒤에 발이가 페달을 뒤로 낚아채서 와야 돼요. 그래서 제가 클릿인데 클릿이 아니더라도 이거는 발이 뒤에 발이 낚아채기에 따라 달려있어요. 제가 페달을 안 꽂고 해볼게요. 안 꽂은 상태에서 가장 안 좋은 상태거든요. 뒤에 발로 낚아채는 거예요. 얘를 걸고 오는 거예요. 네. 뒤에 발이 탕 이러고 내가 앉았다가 일어나면서 툭 채우는 거예요. 발바닥으로. 그래야 페달을 안 떨어지게 잡고 오거든요. 그래서 뒤에 발을 잡고 와야 되는데 이게 반입이 위로 올라간 다음에 그 다음 동작에 들어가는 동작이거든요. 그래서 위로 일어나는 동작이 돼야 그 다음에 발로 낚아채는 동작이 되거든요. 근데 그것보다는 그냥 가볍게 위로 뛴다는 연습만 계속 하다 보면요 어떻게 되냐면은 앞바퀴가 들리면은 위로 뛰는 거야. 그냥 그대로 아무것도 안 해. 발로 툭 밀어서 내 몸을 이렇게 땅 살짝씩만 쳐 올리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몸이 앞으로 가면 뒷바퀴가 이렇게 뜨게 돼. 발로 위로 올리면 몸을 슉 순간적으로 위에 있던 무게가 앞으로 실리기 때문에 방향이 바뀌면서 뒤가 탕 튀어 오르는 거거든요. 이렇게만 반이업을 시작을 하시면은 나중에는 올라가면은 끌어올리고
그다음에 손등으로 밀어내고 다시 잡아오고 이 동작이 더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 동작까지 들어가려면요, 지금처럼 그렇게 뛰는 동작이 드셔야 돼요. 그냥 가다가 발로 밀어서 가볍게 떨어지면 나중에 다리만 여기서 다리만 잡아오는 거예요. 이거 쭉 뚫려버려, 자전거가. 다리만 잡으면요, 다리를 잡아버린 거거든요. 뒤를 땅 손에 두개는 좀 빼고 발로 뒤를 끌어온 거예요. 근데 그 상태 앞으로만 밀어주면은 우리가 흔히 반육이라고 하는 동작이 완성이 되는데 실제 중에서 이렇게 미는 반육은 거의 없어요.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냥 가다가 가볍게 그냥 이런 식으로만 넘어다니면 돼요. 실제 사실 이 정도만 반육하지 정말 억지로 끌어당기고 하는 거는 장애물 넘을 때밖에 없어요. 그리고 뛴다. 그리고 뛴다. 계속 이 박자 타이밍을 계속 잡는 상. 그리고 뛴다. 팔을 풀지 않고 다리로만 위로 올려요. 이거를 힘을 안 들이고도, 힘을 안 들이고 자연스럽게 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요. 라이딩 할 때도 그냥 가다가 장애물 나오면은 이런 식으로 가볍게 풀어놓고 다니거든요. 이게 사실 되게 쉬워 보이는데. 뒤로 연습하지 말고 앞바퀴 들고 일어서는 거를 점점 빠르게 일어선다라고만 생각하면은 무게중심이 뒤에서 앞으로 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렇게 뜨게 돼요. 나중에 그것만 뜨는 것만 탕 낚아채기만 하시면 돼요. 수진 한번 해봐. 라이딩에서 재밌는 라이딩에서 써먹을 수 있는 우리 거는 실제 우리 라이딩 할 때는 우리 예, 항상 가는 통나무들 이렇게 막 이렇게 나무 떨어져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앞바퀴만 일단 약간 들면서 내리면서 뒷바퀴가 타고 올라오니까 막 그런 정도 이렇게 하는. 그러니 앞바퀴만 하고 뒷바퀴 탕 치고 가는 연습만, 아까처럼 제가 앞바퀴 들고 일어섰잖아요. 네. 똑같이 통나무가 부딪힐 때 네. 일어선 다음에 탕 튀는 거를 그때 같이 밀고 이러면 박자 맞으면 돼요. 그 연습하는 방법 중 하나는 바닥에 이게 약간 허벅지만한 통나무 고정되어 있는 게 있으면 좋아요. 저런 파이프 같은 거. 왜냐면은 저 인도터도 마찬가지거든요. 밖으로 탕 치면은 앞바퀴 들기 쉬워요. 뒷바퀴 딱 부딪히잖아요.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뒷바퀴 부딪혀서 앞으로 꼬꾸라지는 경우 있죠. 예. 근데 이때 내가 무게만 빼주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부딪히면서 자연스럽게 더 튀어 올라가요. 근데 각진 게 아니라 동그란 거라면은 탕, 반동이 아까 이렇게 제가 딱 올라가는. 앞바퀴 들 때 앞바퀴 들면 뒷바퀴가 그 자리에 온다고 했잖아요. 뜨는 위치에. 이때 탕 다시 쳐주면은 뜨거든요. 그러니까 동그란 파이프 같은 거 고정되어 있는 게 있으면은 치면서 가볍게 드는 연습하고 부딪힐 때 내가 앞으로 무게만 빼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탕, 탕 하면은 뒤가 더 들려요. 지금 첫 턱도 약간 라운드져 있긴 한데 그냥 느낌만 알려드릴게요. 앞으로 부딪힐 때 다시 딱 일어서는 거예요. 그죠? 이게 조금 더 높아야 돼, 지금보다는. 여기 너무 좋은 통나무 있네요. 저 가jel만한 거 딱인데. 내가 힘으로 붙으면 정말 충격이 쳐주기만 하면 뒤가 쳐주면 들리니까 그렇게 이용하는 것도 하나 연습 방법이긴 해요. 앞바퀴 들고 뒤를 탁 쳐주면은 이런 식으로 들리는 거예요. 채면서. 이때 내 무게가 실려 있으면은 타이어가 확 눌리면서 찍힐 것이고 다치 밀어내면은 툭 하고 더 올라갈 거고. 그래서 위로 일어선다라는 걸 조금 중요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정말 주행 중에 다리 이렇게 오므리면서 하는 거는 점프할 때 일부러 높게 뛸 때 말고는 다리를 확 접으면서 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거는 그냥 보여주기용이구나. 평지에서 반육하듯이 하는 건 진짜 없어요. 주행 중에는 아까 제가 보여드렸다시피 그냥 가볍게 치면서 다니는 그 정도만 있지 막 억지로 당기고 이런 거는 속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를 못해요. 네.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이게 더 그냥 작은 동작으로 솔직히 가능하거든요.
어쨌든 연습은 그렇게 해야죠. 그게 컨트롤이 더 잘 되는 거니까. 그렇죠. 연습을 일단 앞바퀴 드는 연습부터 정확히 해야 되는 거죠. 어깨가 뒤로 넘어갔다가 툭 앞으로 나간다라는 느낌. 발로 일어서야 돼요. 핸들이 내 허벅지까지 딱 오게. 밀었다가 그대로. 나는 저거 연습할 때는 일단 무장을 다 해야 돼. 지금 딱 저렇게 떨어지는 경우도 나쁜 케이스는 아닌데 저게 조금 더 들리고 싶으면 어깨가 더 위로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 지금 딱 들리고 어깨를 어깨 더 위로 올린다고 올려야 생각을 하세요. 쌍총 뛰세요. 이게 저기 나온 동작 중에 하나가 위로 뛰어야 돼요. 위로 내 몸을 보내야 돼요. 위로 보내야 되는데 지금 무릎을 먼저 접으셨어요. 그래서 무릎을 접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어깨 높이 이만큼이잖아. 이 밑에서 이만큼은 무릎 접는 걸로 들어 올려져요. 근데 그 이상 못 들어요. 그게 아니라 무릎을 치세요. 방금 저 세게 밀어내니까 아예 앞으로 뒤집어질 것처럼 되잖아요. 쭉! 위로 올라가. 근데 지금 하실 때는 무릎을 접으셨어요. 이런 식으로. 접은 소리가 힘이 둔탁하게 탁 실려버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발로 무릎을 쭉 밀어내는 거예요. 차. 앞으로 가면 지금도 무릎 접히세요. 깡총 무릎 쭉 쓰면 뛰세요. 부장님 앞으로. 저게 지금 때묻지 않은 지금 신생이에요, 신장. 저렇게 가는 게 지금 잘하셨어요. 왜냐면은 지금 딱 밀어내니까 발까지 자연스럽게 잡히거든요, 뒷발이. 네, 그럼 자연스럽게 발이 딱 끌어갈 수가 있어요. 지금 그런 식으로 계속 더 위로 뛰어야지 그 생각만 하고 더 세게 뛴다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영원한테 강습을 안 받으면 그렇게 잘해. 우리 다 영원한테 강습을 야, 나 저거는 안 됐다. 나 웨이트 백밖에 안 시켰다 나는. 지금 딱 저렇게 뛰어야 나중에 가볍게 계속 다니는 게 더 유리해져요. 가볍게 라이딩 중에도 가볍게 네. 몸이라는 지금 거, 저렇게 공중에서 웅크려버리면은 떨어질 때 둔탁해져요. 연습 선조 오래 접죠. 이것도 어쨌든 반동이 이거 당기는 건 아니죠? 당기는 건 아니에요. 그냥 당겨오긴 하는데요. 내 몸을 이게 당긴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요. 이게 돼요. 당긴다라고 하면 몸이 앞으로 못 올라가요. 계속 팔로 핸들을 끌어오기 때문에 상체가 숙여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게 아니라 내 몸이 위로 올라가면은 핸들을 데리고 위로 올라가요. 네. 완전히 상체가 그냥 그 상태 이렇게 갖다 나가잖아요. 그래야 내가 이 밑에 다리를 접어오거나 뭔가를 동작하니까. 근데 이게 엎드려 버리면은 얘를 핸들 돌리지도 못해요. 밑에. 일단 연습하려면 일단 좀 풀보드 해오가야 돼. 예전에 몇 회 때 너무 찍혀가지고. 이게 정강이 제일 많이 찍힌 게. 이거 연습하다가 목사님이랑 진짜 얼마 이게 찍히거든. 정강이 제일 많이 찍힌 게. 그 넘어질 때 상처가 너무 많아요 여기 넘어질 때. 자, 오늘 배운 자세 내일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볼 것을. 아니 나 일단 오늘 나 코너에만 이나오면. 오늘 스탠딩하고 베이직 그것만 해도 나 이렇게 그 다음 가면 호핑. 호핑은 아까 제가 하는 동작에서 자연스럽게 나왔어요. 다운, 업, 이게 끝이에요. 이게 드는 게 아니라요. 반이업도 마찬가지고 내 몸을 위로 올린다고 생각해야 돼요. 단순히 발목을 밀어내면 돼요.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업. 이 다음에 끌어올리는 거예요. 보통 호핑할 때 팔로 당기잖아요. 여기 당기잖아요. 그러면은 내 몸이 여기다가 자전거 당기면서 같이 내려가요. 그럼 높이가 낮아지는 거예요. 근데 올려놓고 그 다음에 당기면은, 그러니까 올라가면서 끌어가면 더 높게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무게 중심으로만 다운 업 하다가 업을 강하게 다운 업. 그럼 몸이 쭉 펴진 상태로 가볍게 뜨거든요. 그 다음에 끌어오기만 하면은 다운 업 당기면은 자전거 이미 너무 가볍게 이렇게 쫙 펴지고 중간에 좁아지고 내 팔이 펴질 때 자전거 떠 있는데 그냥 눌러버리고 억지로 뭔가 하려고 하면 계속 제주도에서 우리 같은 거의 호핑을 쓸 일이 거의 없어. 호핑이 주행 중에도요 아까처럼 안 들어요. 그냥 가다가 그냥 이렇게 이 정도만 하면은 흔히 나무 뿌리 같은 거 그냥 가볍게 여러 개 있는 거 투도두벅 치고 나갈 때 무게만 빼주면 자전거 그렇게 나가거든요. 어필 좀 올라가는지 많이 아니 호핑들 많이 이렇게 하셔가서 아무래도 거의 그렇게 올라가. 테크니컬하게 올라가시는 분들이요. 근데 그것도 오르막길 올라가는데 막 여기서 힘쓰면서 하고 있잖아요. 되게 가볍게 계속 무게로 툭툭툭 가볍게 자전거 누르는 반동만으로도 그냥 가볍게 뛰어야 돼요. 예, 무게 뛰는 게 아니라 대부분에서 막 급하게 이러고 계시잖아요. 그래 두 번 하면 이제 다 방전이에요. 반동으로. 연습할 때는 천천히 하고 여유 있게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동작은 크게. 일단 자전거가 너무 편하게 보이세요. 그러니까 자전거 위에서 불필요한 힘을 빼는 거예요. 그냥 다리로만 딱 서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나머지 내 무게를 이용해야지 힘을 이용하면요 한계가 있어요. 무게 이용하고 거기다 힘을 넣으면 좋은데 힘만 이용하면 무게를 못 실어요. 우리 내일 몇 시에 나가시는